뭐 요즘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요즘 하도 이제 주식시장이 어려우니까 저도 이제 시청자님들 같은 이제 투자자입니다. 투자고 뭐 저도 뭐 이 상황에서 이 시장에서는 저도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 또 이거 지나가게 되면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 뭐 제 강의 저희 뭐 말씀 들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 대표님 요즘에 진짜 주신 대로 시황이 좀 싱숭생숭한 것 같은데 네. 신문도 보니까 막 나스닥 7주 연속 하락하고 닷컴버블 온다 막 이러고 아직 바닥은 또 아니다 막 이러면서 조금 공포에 좀 휩싸인 장 같은데 요즘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에 한번 제가 출연했을 때 우리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난이도를 말씀주셨잖아요. 예, 10에서 10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어려운 장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난이도를 10으로 보면 한 멋모르고 그 지나갔기 때문에 강도가 한 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내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동안 계속 줄기차게 내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요 몇 개월 사이에 체감 하락률을 좀 한국 주식 갖고 계신 분보다 좀 더 그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위축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 유동성 장세 끝나고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나스닥에 그 월봉으로 해가지고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그 월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과 비슷하게 이게 출렁임이 그 한 달 월봉 한 달 치잖아요. 네. 이게 장대 음봉, 장대 양봉, 뭐 꼬리 긴 거 뭐 이렇게 정신없이 한 1년을 갑니다. 예. 근데 1년 사이 이때가 뭐냐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긴축 장세로 바뀔 때, 즉 이제 금리 인상 그 한 두세 번 시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적 장세로 바뀌는데 이때가 가장 지금과 비슷한 그 차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이 조금 더 셉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돈을 푸는 게 좀 시간을 한 몇 년에 거쳐서 돈을 풀었다 그러면 요번에 돈 푼 거는 짧은 시간에 몇 년에 거쳐서 풀 거 한꺼번에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률이 그때보다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체감률 우리가 느끼는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 체감률은 그때보다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요것도 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예. 금리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5월 달이니까 6월 달에 또 한 번 더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두세 번 정도 시장은 이제 바라볼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떤 그 정책들이 안정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다시 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때 과거에 2015년, 16년 때도 왔다 갔다 하다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가다가 금리 인상 전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이렇게 좀 상승곡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뒤가 상승곡도가 높거든요. 지금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은 짧은 시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옆으로 횡보하다 보면 이제 시장이 이제 사실 횡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펀더멘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뭐 하나하나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기가 된 거죠. 뭐 물가부터 해서 원자재, 전쟁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바닥 심리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하락률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급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률이 적다. 이런 시기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는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우리 투자 이제 강의하면서 애플을 가지고 지금 시황을 분석하기 어렵다고 얘기해 드리거든요. 작년까지는 애플을 가지고 시황 분석하면 맞았어요. 네. 세계 최대 기업이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외국 자본이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할 만큼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 이제 지금 9만 원에서 9만 6천 원에서 6만 원대니까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실 뭐냐면 경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애플을 투자해야 되는데 삼성을 투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네 그 애플도 버거워 죽겠는 삼성까지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니까 삼성전자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요. 3천조짜리 회사를 손을 대는 게 우선인데 400조짜리 회사를 먼저 손을 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400조짜리 회사를 손을 매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3천조짜리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전체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얘한테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6만 원 그 초반에서 계속 바닥이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전부터 지금 이렇게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환율이 약세가 그동안 강세였는데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환율이 약세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 사러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걔가 강세면 삼성전자 팔고 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약세는 달러 약세는 삼성을 사러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세면 삼성을 팔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나가면 애플 사러 갔는데 이제는 애플도 잘 안 사요.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금리 한번 5월달 초에 인상하고 6월달에 이제 또 초에 이제 인상하는 상황이 가까워지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변방에 있는 국가잖아요. 삼성전자가 걔네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약간 분위기가 약간 이제 하락에 대한 반전이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이 원래 빠질 때 이번에 거의 30%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삼성도 빠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1년 반부터 빠졌으니까. 근데 그 전에 빠졌고 네. 그래도 좀 더 빠져야 되는데 진짜 안 빠지고 약간 이렇게 버티는 게 오히려 이제 약간의 바닥 시그널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예. 환율도 그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지금 어제도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1290원까지 찍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책이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 기준금리의 강한 인상 드라이브가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추이입니다. 얼마가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요즘에는 이렇게 살짝 꺾이는 느낌? 이렇게 꺾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 이제는 이 상단에서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금리 인상하고 미 연준이나 정부에서 강력하게 물가 잡겠다 정책이 이제 시장이 봤을 때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면 이제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정책이 잘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말실수를 많이 한다. 아직도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미 연준 같은 경우는 말로써 그 시장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미 연준이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사실 돈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라는 거는 이거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계속해서 불어나면 빵 터지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정부나 연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고 넓히고 하는 게 이제 연준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조금씩 먹히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은 아직 뭐 바닥이 아니냐, 막 닷컴 버블급이다, 막 이번에 막 그런 거는 조금 더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그렇죠. 좀.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을 때도 닷컴 버블식하고 좀 비슷하게 그때를 좀 대비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게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무서워요. 닷컴 버블 시대에 보면은 닷컴 버블에서 2000년 초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얼마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막 엄청 10년 만에 15년 걸렸어요. 와.
그 당시 MS가 있거든요. 네. MS가 이제 우리 10년짜리 차트 보면 아름다운 차트라고 하거든요. 네. 걔도 15년 걸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스닥 그거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우리가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반대로 저기 우리 전통 기업들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 네.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이 그 버블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 그때가 그 상승력이 그 기간을 보게 되면 한 1200% 올랐거든요. 몇 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닷자만 붙으면 1200%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예. 네. 닷자만, 닷컴만 이렇게 하면.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을 그때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건 뭐냐면 2015년,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그때 올라간 거 보면 한 700% 올랐습니다. 작년 고점까지 비교하면.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그것도 많이 올랐죠. 네. 한 7, 8년 동안. 와. 네.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그때는 모래성이었고 닷컴은 지금은 모래성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몇 년 동안 얘는 3년 동안 1200%고 얘는 한 7년 동안 5년에서 한 7년 동안 그죠 5년 정도 되겠다. 5년 6년 7년 동안 800%면 700%면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렇죠.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바뀌고 돈도 풀린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 네. MS처럼 16년, 15년 동안 기다렸을까? 네. 아닙니다. 걔는 닷컴 버블이 일어나서 2004년, 2005년도에 얘가 주가가 다른 기업들은 MS처럼 닷컴 버블의 그 후유증을 오랫동안 갖고 갔는데 얘는 치고 갑니다. 그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그거 애플 MP3 그거 MP3부터 해가지고 네. 애플이 저걸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새로운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애플은 전혀 다른 형태의 주가 차트를 모습을 보이죠. 네. 그렇구나. 네. 이거 모든 거를 같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 후유증 그 시기에도 성장 동력과 돈을 버는 기업은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은 오른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무조건 막 닷컴 버블 그렇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닷컴 버블의 그 지수적인 그런 후유증에는 거의 매치가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제 하락률하고 그 당시의 하락률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월봉을 보면은 120개월짜리 그 선이라든가 60개월짜리 선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나스닥 월봉 차트 보면은 그런 분위기예요. 막 더 떨어지고 갖고 60개월짜리가 120일짜리까지 떨어질 것 같은 거. 그죠? 예. 거기서 지지가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막 그 기업들의 그 성장성이나 이익이 조금 감액된다고. 예를 들면 애플도 중국 그런 봉쇄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실적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제 경험적인 건데요. 그 팩트라든가 이제 미래에 대한 거는 저도 사실은 모르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는 악재는 항상 계속 어려울 때 계속 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우려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시장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또 요즘에 경기 침체 이슈가 많이 되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이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네. 예, 왜냐하면 물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도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거고 더욱더. 예.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이제 긍정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세장자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궁극적으로 경제를 지속 성장시키는 게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의 이제 우리가 투자자님들이 경제 침체라든가 앞으로 언제 또 성장할 것이냐라든가 바닥 탈출이 언제일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 그 본질을 가만히 들어보면 개개인 투자자들마다 내 주식 언제 다시 회복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지 경제 침체와 경제 성장 이거는 사실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주식의 문제인 거죠.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싶고 아니면은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더 빠지면 내가 살까? 뭐 이런 고민들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경제 성장은 항상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가 경제 성장을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라면 이건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침체가 와도 가잖아요. 침체가 와도 가잖아요. 침체가 온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따라가 주셔야 네. 되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 다 기술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들이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한 것도 다 기술과 관련된 기술 산업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잘해보자고 지금 저러고 하나의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을 갖고 이렇게 가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하고 있다 그럼 믿으셔야지. 안 믿으면 여기서 포기하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 때 이런 얘기했는데 이렇게 1번의 포트폴리오 가져가실 분들은 무조건 믿어라. 경쟁을 믿고. 바이 앤 홀드. 그렇죠. 네. 뭐 여유가 되시면 더 사고. 네. 근데 난 이런 게 불편해. 경제 성장이고 뭐 침체고 이런 게 불편해. 근데 난 주식 투자를 해야 돼. 좀 편하게 하고 싶어. 아마 요즘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작년까지 우리가 우습게 봤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애플이라든가 기술주보다 좀 수익이 좋아진 것들 있잖아요. 네. 안 빠지거나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실 거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 이런 거겠죠. 경제 성장을 이렇게 가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도 무난히 넘어가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는 뭐 이렇게 낮아 수익이 바보 같은 수익 포트폴리오다 했는데 지금은 네가 맞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느냐 침체하느냐 이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경제 성장 주기를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평이하게 가는 포트폴리오냐 이러면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지금 이런 고민들을 좀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1번의 포트폴리오는 그래 믿자. 2번의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편하게 돼 있으니까 넘어가자. 그러니까 2번의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으로 요즘에 워렌 버핏 그분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슈에. 옥시덴탈 뭐 이런 거 정유주, 배당주 이런 배당주 그다음에 코카콜라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 때는 그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 안 나왔어요. 그분의 수익률. 최근에 또 나오시잖아요. 그분의 포트폴리오가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바닥에 사는지 아니면 마켓 타임 하는지 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제 성장 주기를 따르는 포트폴리오 물론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이제 불안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잘 넘기시면 됐고 워렌 버핏처럼 기술주하고 그다음에 전통 기업을 같이 잘 배합이 돼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이번에 좀 물린 분들 있잖아요. 크게 물린 분들 막 진짜 막 70% 빠지고 80% 빠지고 막 이런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그거는 약간 처음부터 좀 선정을 잘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잘못한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하고 12월 이후에 50% 빠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다 빠질 때는 팔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잘 가는데 내가 하나만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정말 잘못한 거 맞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은 특히 옹달 채빵 보신 분들은 제가 보면은 다 좀 좋은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파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버티시면 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물에 잡거나 아니면은 중소형주 잡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좀 힘듭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돈은 대형주 먼저 가지 중소형주 먼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투자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대형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근데 7, 80%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바닥 찍고 좀 회복이 분명히 올 텐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 중에서 7, 80% 빠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2차 전지에서 7, 80% 빠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업종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버티시다가 대형주로 갈아타는 게 좀 더 빠른 속도로 내 원금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개형주 투자를 원래부터라도 했어야죠. 항시 좀 권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이럴 때, 그러니까 대형주가 아니라 그 중소형주가 이럴 때 가장 피부와요. 멘트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탄력이 좋아서 그렇죠. 할만한데 이제 이런 시기가 오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대형주는 그래도 빠져야 한 진짜 의외로 많이 빠진 게 요번에 메타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돈은 이제 걔네들한테 먼저 가니까. 그러면은 아예 모르겠다. 그냥 현금만 더 보유하고 있자. 이런 포지션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나쁘진 않죠. 좋은 거죠. 오히려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홀딩된 상태지만 그분들이 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여러모로 다 좋습니다. 어떤 주식을 어떤 기업을 선택해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러워요. 지금 이 시기가요? 예,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금은 하나의 기회라고 봅니다. 네.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자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회죠, 기회. 기회에 현금 자체는 대한 기회. 보험료.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S&P로 봤을 때는 20% 좀 못되게 빠진 것 같아요. 한 20% 정도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은 어떤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왜냐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 있는 투자자님들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돌다리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까지 온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멘탈의 문제거든요. 멘탈의 문제. 우리 투자자님들이 왜 많이 힘들어 하셨을 밖에 없냐면 이게 바닥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멘탈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분할해서 좀 올해 정도 올해는 12월까지. 네, 좀 여유를 갖고 뭐 현금 있는 분들이 아무 때나 사실 없지 않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 갖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한 6개월 남았으니까 1,000만 원이면은 뭐 한 150만 원씩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중소형주, 대형주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주식에서 그 삼성전자 이런 거는 뭐 워낙 원래부터 많이 빠져와가지고 이번에 안 흔들린 것 같은데 카카오는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거의 카카오가 거의 한 7, 80% 빠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이건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이건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버티셔야 돼요. 이런 건 버텨야 돼요? 네, 버티셔야 돼요. 아. 예, 물론 이제 시간의 문제겠죠. 시간의 문제겠지만, 그런 건 꼭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제 17만 원 잡으신 분들이 8만 원 될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예,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좀 힘드시지만 좀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좋고 그 기업의 카카오를 그냥 믿으시는 게 지금 상황은 제일 좋다. 대신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그럼 만약에 카카오가 예를 들어 지금 뭐 진짜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내가 월급을 받는데 매달 한 100만 원씩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카카오에 좀 더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를 좀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기업도 그렇고요. 한국 기업도 그렇고
이제 월로서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구나. 많죠. 현금의 중요성을 진짜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현금 여유가 좀 있다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얼추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섹터를 좀 담아가시겠어요? 아무래도 경제 성장과 관련된 걸 해야 되겠죠. 오히려. 네. 물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투자자님들한테는 또 이거 사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계세요. 체감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시장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거지 그들 세계가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도 걔네들이 높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주식이 요즘에 이제 물가 관련된 거나 뭐 리오프닝 관련된 거 좀 꿈틀거렸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빅테크 위주로.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럼 이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견은 빅테크가 지금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얘네도 어떻게 보면 성장을 이미 예를 들면 뭐 텐베거 이런 식으로 한번 성장을 폭발해가지고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이런 주식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정말 1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견. 저는 그걸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70-80% 몰린 것도 거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에까지는 돈이 풀려가지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게 되면 진짜 큰 수익을 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게 한번 이제 안정기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정기가 아니라 성숙기로 가려는 거 아니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번 바람 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동산업 관련된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태동산업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또 UAM, 도시항공회, 그 다음에 로봇 산업, 또 우주항공산업도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태동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휙 올렸다가 휙 빠진 활용률이 높아요. 예,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런 거 잡으면 어떨까 그러는데 근데 언제 태동이 될지 모릅니다. 예. 그때 가서 잡으셔도 상관없는 건데 지금은 얘네들을 보다는 관심사항은 대형주 위주의 빅테크가 관심사항. 왜냐하면 가격 매력이 좋아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끌고 가야지만 이 태동산업도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경기가 살아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아마 얘네들한테 관심을 보이시면 큰 수익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환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앞으로 더 침체가 와서 미국 시장보다는 약간 이머징 시장, 특히 중국, 네. 아니면 뭐 베트남, 인도. 요즘에 또 보니까 신문에 인도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도 그렇죠. 시장이 뜬다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것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처와 관련된 어디 투자할 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게 나스닥이고 기존에 했던 게 뭐 삼성이고 뭐 네이버였는데 이게 매력이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거에 대한 투자처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떨어지니까. 예, 여기저기서 이거 대체 수단으로.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는 좀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형주를 먼저 해야지 중소형주를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고 미국을 먼저 해야지 되지 중소형 국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미국이 안 가는데 얘네들이 가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수익률의 이제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대형주 관점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회복이 되면 이렇게 중소형주라든가 이제 이머징 마켓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게 약간 부동산 느낌도 나는 게,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이제 미국 약간 나스닥 S&P 같고, 뭐 지방의 이제 그런 중소도시 이런 게 약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강남 아파트는 한번 사면 안 팔잖아요. 떨어져도 약간 그런 느낌. 오히려 싸면 더 기회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런 것도 있지. 부동산도 이쪽이 이제 한참 오르다가 이제 침체하면 또 먹거리 찾으려고 저쪽 맞아요. 중소기업도 1억 이하까지도 가고. 합시다 뭐 초청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을까. 네. 증시도 비슷한 겁니다. 주식도. 네. 근데 진짜 이때 만약에 의사결정을 좀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네요. 뭐 혼란스러워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수익률 그 원금 회복 때문에 손실 때문에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답답한 문제를 다른 걸 통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그렇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섣부른 결정을 하시면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태로 쫓기지 않으려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원래 강조해 주신 대로 빚내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투자를 정석대로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투자의 원칙이 빛을 발하는 거네요. 지금 특히 이제 조급하실 겁니다. 다들. 근데 지금은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지나시면 이제 그때 좀 지나시고 경기가 다시 그러니까 주식 내 자산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돼 그때 가서 고민하시고 지금은 이제 좀 자제하시는 게 대표님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시기에 한번 우리가 되새길 만한 그런 투자의 뭐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